축구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가 있다면 시계판에 이 두 거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코와 시티즌입니다. 70년대 스위스를 함께 무너뜨린 동지였지만 지난 50년간 일본 내수시장과 세계 패권을 두고 한 채 양보도 없이 싸워온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오직 시계 제조사로서의 자존심을 건 1대1 진검승부, 이들의 현대식 전력 구조부터 판매량 전쟁의 미래 예측, 그리고 하이엔드 자존심 대결까지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두 브랜드는 출발점부터 피가 다릅니다. 먼저 세이코는 전통이죠. 1881년부터 스위스를 넘어서겠다는 집념 하나로 컸습니다. 쿼츠를 만들더라도 기계식처럼 부품을 깎아서 만드는 장인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이코 팬들은 기술이 아니라 헤리티지를 삽니다. 반면 시티즌은 혁신이죠. 이름부터가 시민이잖아요. 장인의 손길보다는 최첨단 공학기술을 선호합니다. 빛으로 가는 에코 드라이브, 전파 수신 우주 소재 슈퍼 티타늄까지 시티즌 팬들은 역사가 아니라 스펙을 삽니다. 자, 그럼 이들이 거느린 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이코 군단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갖춘 정규군입니다. 전쟁은 물량이죠. 최전방 보병 부대부터 압도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세이코5, 서브랜드 알바, 그리고 젊은 층을 노리는 와이어드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별명도 없이 세이코 로고만 달고 묵묵히 팔리는 총알바지 일반 쿼츠 라인까지 합치면 쪽수로는 시티즌이 덤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있죠. 앱손 산하의 오리엔트까지 가세합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피는 섞인 친척 보병으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야전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다이버워치라는 거친 전장을 지휘하는 프로스펙스, 그리고 칵테일 타임으로 유명한 드레스워치 전선의 지휘관 프레사즈가 허리를 단단히 받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략자산인 아스트론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GPS 솔라워치죠. 시티즌의 GPS 기술에 맞서는 세이코의 하이테크 병기입니다. 그리고 군단의 자존심인 사성장군 그랜드 세이코가 있습니다. 롤렉스 오메가와 맞붙는 에이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 뒤에 숨겨진 티어 1 특수부대 크레도르가 있습니다. 적은 병력이지만 작전 수행 능력, 즉 피니시만 보면 장군보다 윗길인 최정예 요원입니다. 반면에 시티즌 군단은 구조가 다르죠. 일본 본가와 해외 용병으로 나눕니다. 일본 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심장인 에코 드라이브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빛을 받으면 전기로 바뀌어 시계가 갑니다. 배터리를 갈 필요가 없는 무한 동력이죠. 이 기술을 베이스로 두 개의 최정예 부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6회공 특수부대 프로마스터입니다. 다이버, 파일럿, 산악용도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투러시들이죠. 단순히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심을 재고 고도를 측정하는 생존 장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전장의 하이테크 수트 아테사입니다. 여기가 기술의 집약체죠. 우주선 부품에 쓰이는 슈퍼 티타늄을 써서 깃털처럼 가벼운 데다 스크래치에 엄청 강합니다. 여기 전세계 어디든 위성 신호를 받아 시간을 맞추는 GPS 기술까지 그야말로 현대 도신을 위한 최첨단 갑옷입니다. 여기에 시리즈 AC 가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시티즌은 배터리식을 만든다. 그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만든 기계식 타격대입니다. 세이코가 독점하던 기계식 시장에 허리를 끈으로 들어온 신형 병기죠.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 잡으려고 만든 별동대인 더 시티즌이 있습니다. 독수리 마크를 단 하이엔드 특수부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해외 용병인데요. 시티즌은 돈으로 용병을 많이 샀어요. 그 중에서 에이스는 단연 프레데릭 콘스탄트입니다. 농구로 치면 이제 KBL 자밀원이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에이스죠. 브로바, 아놀드 앤 선도 있지만 시티즌 그룹 내에서 사실상 1옵션처럼 취급되는 용병 에이스는 단연 푸콘입니다. 자, 그럼 실제 전황은 어떨까요? 먼저 보병전입니다. 지금까지 보병전은요, 세이코의 수량에 시티즌에 밀리는 양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엔 다를 수 있습니다. 시티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가격과 스펙 때문입니다. 특히 베스트셀러이자 보병 주력인 과거 10만원대 가성비 시계로 불리던 세이코5가 리브랜딩이 되면서요, 지금은 실구매가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세이코가 저가 비중을 줄이고 고급화로 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격대에서 유리는 여전히 쉽게 기스나는 하드렉스를 씁니다. 이때 생긴 빈집 누가 터느냐? 바로 시티즌이 털고 있어요. 최근 치유사라는 모델은요, 한국 기준 2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초반 실구매가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수의 모델에 사파이어 글라스를 넣어줍니다. 세이코가 가격을 올리며 만든 빈틈을 시티즌이 스펙으로 찍어 누르면서 무섭게 잠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 보병전 판도가 서서히 박빙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천상계 싸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크레도르는 현미경이죠. 기능은 다 빼고 마감만 극한으로 파고듭니다. 안 만들어서 못 파는 희소성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는 압승입니다. 반면에 시티즌의 캄파놀라는 망원경입니다. 다이얼 안에 우주를 담는 예술품이지만 마니아들만의 리그에 갇혀있죠. 브랜드 전체에 미치는 낙수 효과는 크레도르의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관심 있는 매치, 메인 매치 그랜드 세이코 대 더 시티즌입니다. 자, 각자 무기의 대결을 보면요, 그새는 감성이죠. 무르르는 스프링 드라이브 초침, 왜곡 없는 자라치 폴리싱, 눈으로 보는 맛이 있죠. 반면 더 시티즌은 완벽입니다.
괴물입니다. 연호차 플러스 마이너스 1초, 전파 수신 없이 1년에 1초 틀리는 괴물이고요. 칼리버 0100과 1000년을 가는 종이와지 다이얼로 승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시티즌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름값이죠. 그랜드 세이코는 2017년에 세이코를 떼버리고요. GS로 독립을 해서 명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시티즌은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급에 육박하는 시계 다이얼에 여전히 우리가 편의점 계산기에서 보던 그 시티즌이 적혀있죠. 또 이름이 시티즌이다 보니까 대중인식에는 여전히 고급보다는 실용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이 독수리 로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수리 로고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브랜드가 의도한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연세대 굿즈 시계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반 소비자에겐 낯선 마크입니다. 그랜드 세이코도 이제 오랫동안 세이코는 중가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고전을 했는데요. GS도 이제 칼텍스나 GS25와 헷갈리는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로고와 매장을 분리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근데 더 시티즌은 이름도 로고도 메인 시티즌과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같은 시티즌 로고를 산다는 이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마감과 기술력은 훌륭해도요, 글로벌 프레스티지 확장성에서는 시티즌이 확실히 불리해 보이죠. 이 한국 시장에도 보시면요, 그랜드 세이코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하이엔드 라인으로 인식이 되지만 더 시티즌은 아직까지도 그 메인 시티즌과 구별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팩트 체크. 돈은 누가 벌었나인데요. 자, 전쟁의 역사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는 미오타 무브먼트, 에코드라이브 물량 공세 덕에 시티즌이 우위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2010년대도 역시 시티즌이 수성했습니다. 프레데릭 콘스탄트 인수 등으로 덩치를 성공적으로 키우며 패권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대 들어서는 조금 양상 바뀌어요. 이제 세이코가 저가 모델 비중 줄이고요, 고급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판매량보다는 이익의 질에 집중하는 반격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게 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이코와 시티즌 양쪽 모두 연간 수천억엔 규모의 전체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료에 따라 근소하게 우위가 갈릴 정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오타와 같은 무브먼트, B2B 공급 물량까지 포함을 하면 시티즌 그룹이 전체 볼륨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완성 시계만 놓고 보면, 시계 쪽만 보면 세이코가 약간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둘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자, 세이코는 아시아의 롤렉스를 목표로 과감하게 가격 인상이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시티즌은요, 스마트워치 시대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세이코의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는 시티즌의 방어전,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90년대 아나디지템프 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